공군도 시제기가 있고 육군도 보면은 시제기가 있잖아요. 네. 있는데 뭐 해군은 왜 시제기가 없는 거죠? 시제함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저희들도 나름 시제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시리즈의 1번 함이 시제함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KF-21 지금 저 시제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시제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시제기는 일단은 뭐 납치는 공군인데 이제 끝나더라도 이 계속 성능 개량이나 계속해서 이제 아마 이제 무장 시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시제기는 이제 저희가 시험을 하고 이제 양산기는 운용 부대에다 이제 보내고 예. 일종의 연구 개발하는 쪽으로 계속 활용하지 예,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해군은 이스 구축함 같은 경우는 배치원이 세 척 만들었잖아요. 세종대왕함, 율곡2함, 서해유승용함 세 척 만드는데 한 척을 시제함으로 쓰면 그 두 척 만들려고 한 척을 그렇게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제함이면서도 1번 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해군 사업은 그래서 더 힘듭니다. 다른 것보다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전투함을 만든 게 울산함입니다. 울산함. 그러니까 1975년도에 HD 현대중공업이 방산업체로 등록되면서 최초의 전투함 울산함 연구 개발이 들어갔는데 5년 동안 연구해서 1980년에 진술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1번 함이자 시제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울산함은 사실은 처음으로 시대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함정이었지만 결국 이제 2번 함에 많은 것을 보완해서 2번 함부터 계속 만들어 갔는데 문제는 그 당시 해군이 가장 급했던 임무가 대간첩 작전이었어요. 간첩선이 많이 넘으니까 이 감첩선을 쫓아가야 되는데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구형 함정들은 이 속도도 안 나고 감첩선을 못 쫓아가요. 그래서 연안 경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호위함, 초기함인데 호위함은 이제 그렇게 울산함을 건조하고 난 다음에 시리즈별로 이렇게 가는 정상 절차로 갔는데 초기함, 그거보다 작은 1000톤급 초기함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시제함이 4척이었어요. 동시에 4척을 그냥 한꺼번에 생산한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코리아 타코마가 이제 연구개발 주도 업체였는데 코리아 타코마가 그걸 만들면서 당시 현대, 대우, 대한조선공사가 4척을 동시에 지은 거예요. 그런데 시제함을 보니까 이것도 또 좀 더 개선해야 될 게 많아서 그 함정들은 1000톤급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뒤에 일종의 배치2로 나온 포항함인데 포항함은 톤수가 좀 더 커졌어요. 1200톤급으로 좀 개량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시제함은 호위함은 이제 울산함, 그 다음에 초기함은 4척이 동시에 건조되셨다. 이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연구개발을 그렇게 하냐 하지만 그 당시는 너무 전력이 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시제함은 해군이 시제함은 이제 1번 함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전력화해서 써야 될 함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굉장히 허들이 많습니다. 넘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계속 밟아가면서 이제 시제함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만든 시제함이 문제가 있었느냐? 전부 다 전력화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드론은 이 시제기에 대한 부담이 좀 적나요? 드론은 사람이 안 타니까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드론도 부담이 많습니다. 뭐 MUAV나 차기 군단 정찰용 UAV 같은 경우 이런 큰 드론들 같은 경우는 체계를 종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협력 업체들이 참여해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 시험 평가, 운용 시험 평가 등을 다 거쳐서 요구 성능에 충족을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시제기를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됐을 거예요. 뭐 추락을 했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함정이나 전투기와 비교해 봤을 때 뭐 예산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부담은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드론들 같은 경우는 체계 종합을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업체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제기를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피드백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큰 드론들보다는 굉장히 짧죠. 짧다 보니까 이런 만들어지는 시기가 좀 단순화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부담감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많이 운용하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드론이 막 각인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런 드론은 시제기 필요 없어요. 그냥 한두 명이 만들어서 날려보고 가능하면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뭐 시제기 부담 없이 바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